어서 오세요. 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수 부등식인데, 뭐, 내용이 조금 간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한 방법들을 거의 다 배웠어. 거의 다 배워버렸어. 무엇만 주의하면 되냐면, 이 이름 자체가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부등식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부등호의 방향. 그래서 얘만 좀 주의해준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방정식의 풀이와 똑같은 거야. 기호가 이제 부호가 등호로 나왔냐 아니면 부등호로 나오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얘만 달라지는 거지. 풀이 방법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방향이 없지만 얘는 이렇게 갖고의 뜻으로 끝나는 거지만 부등식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챙기세요. 굳이 뭐 지수 부등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어디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라면, 그렇지,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식이라면, 부등식이라면 그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한다. a의 x제곱, 뭐 얘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지수 부등식인 거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요 그래프 내용을 좀 복습을 해야 되거든.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식이 있었어. y는 이 함수가 a의 x제곱인데 요 점은 무조건 얼마고? 1이고, 이게 같은 경우에 어, 뭐 이만큼을 1이다 본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고? 이 값은 a가 될 것이고, 되겠나? 어떤 경우에 이런 증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지? 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얘는 증가 함수. 그래서 큰 값 넣으면 큰 값 나오고 작은 값 넣으면 작은 값 나오고, 오케이? 그런데 그럼 밑이 1보다 안 클 때는 어떻게 되는데, 그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를 말하는 거지. 이때는 어떤 함수? 감소함수. 큰 값을 얻기 위해서는 x에 작은 값을 넣어야 되고, 작은 값을 얻으려면 x에 큰 값을 넣어야 되는 그런 거꾸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얘는 말하지 않아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요 값이 a가 될 거고, 여기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얘는 증가함수고, 이러한 값을 넣었을 때 얘를 x1이라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값을 넣었을 때 이때 x값을 x2라고 해보자.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과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 x1을 넣었지. 그러면 ax1과 ax2의 크기는 당연히 큰 값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증가함 쓸 때는 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성립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근데 감수함 쓸 때는 안 그렇잖아. 이미 배웠지만 어, 작은 값을 x1이라고 하자. 그래서 작은 값을 x1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a의 x1제곱이고, 만약에 x2라는 값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x2를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a의 x2잖아. 얘가 더 커, x2가. x가 더 큰데 막상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더 낮게 있어. ax1보다 얘가 더 낮게 있어. 큰 값을 대입했는데 작은 값이 나와. 그래서 얘랑 반대라는 거지. 그게 감소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지. 그 내용도 정리해 볼게.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 범위에서는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작은 값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큰 값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보다 더 커져서 요때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
감소 함수니까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잖아. 예제 문제 두 가지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치환하는 경우인데 뭐 이게 등호이 떨어도 마찬가지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4가 2의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2의 x제곱하고 전체를 제곱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하면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범위라는 게 있는 경우에는 꼭 범위를 찾아줘야 돼. 양수의 x제곱, 그럼 t는 범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은 틀리는 거야. 이거 나와야 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럼 2 곱하기 t의 제곱. 얘는 이게 자체가 t니까 마이너스 5t OT? 오리엔테이션? sorry.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 t 빼기 1과 t 빼기 2 이렇게 바뀌겠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아직 뭐 변함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크다 쪽이니까는 작은 값보다는 작고 큰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2분의 1과 2니까 t가 작은 값보다는 작고 또는 t가 큰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 자체가 실제 범위가 되진 않고, 왜? t는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한 번 더 거치면 무작정 작아질 수는 없고요. 0보다는 커야 되면서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t가 뭐 양수로 계속 커지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범위로 나와. 근데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환을 한 값이지 원래 문제 속에 t라는 문자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그래서 t를 원래 값인 2의 x제곱으로 돌려줄게요. 0, 2의 x제곱 2분의 1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크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머지의 값들도 밑을 2로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수끼리 비교하기가 좀 좋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은 0이고 얘는 2의 x제곱이고,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2의 몇 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또는 뭐 얘는 바꿔져 있네. 2의 1제곱. 근데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항상 0보다 커. 얘는 무조건 만족돼. 얘는 무조건 패스.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그랬잖아. 이게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밑이 2잖아. 2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기준보다 큰 값이라서 증가함수거든. 그러면 큰 쪽이 더 큰 거야. 그럼 x랑 얘를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1이 더 x가 더 작다가 돼 있으니까는 얘의 크기 자체가 x가 작다가 되면 돼. 그러므로 x랑 마이너스 1을 비교하는데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돼. 또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면 돼. 그래서 x가 1보다 방향 그대로 그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 한 개만 더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시는 첫 번째 것과 뭐가 다르냐면 이 밑 자체가 미지수야.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보통 밑의 조건이 양수이다밖에 안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일단 양수보다 0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잖아. 크긴 큰데 우리 지수 함수에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를 가리는 기준은 1을 기준 삼았거든. 이 사이인가 아니면 얘보다 큰가. 그래서 요 경우는 감소함수, 요 경우는 증가함수. 밑의 범위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쓴다,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된다. 근데 얼마일 때는 안 했어? 양수값 중에서 1일 때는 안 다뤘잖아. 왜냐하면 그냥 나와져 있는 이런 그 지수 표현들은 밑이 1이 아니니까 1일 때는 안 다뤘거든. 그냥 나와 있는 2가 1보다 큰가 작은가 이걸 가린 거지. 근데 얘는 밑이 얼마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밑이 1인 경우도 따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 중에는 1도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요 범위일 때를 먼저 다뤄볼게. 밑이 이런 범위면은 어떤 함수? 감소 함수. 그러므로 이 지수와 이 지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 즉 3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5하고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얘가 바뀌어야 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x 이항 되면은 2x가 되고 4가 되겠네. 그러면 양변 2로 나누면 x가 2보다 작다 하고 끝내면 또 안 돼요. 왜? 이 중에서만 보기로 했거든.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값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로 했거든. 근데 2보다 작다 그래 버리면 이가 뭐 요쯤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을 막 따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 여기 있는 값들 보기로 한 적 없어요.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만족하는 게 누군가 찾는 거야. 그러므로 2보다 작은 값들은 다 성립한대.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한 값들은 100% 다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0, x, 1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두 번째, x가 1일 때. x 1일 때. 그러면 1에 1 대입하면은 4, 1의 4제곱. 그 다음에 1에 1 대입하면은 6제곱. 얘는 1 아니야 그냥?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네. 1이 1보다 크다? 안 되겠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얘들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거든. 그럼 지수의 크기도 원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성립하겠지. 그러면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가 되는데 아까 정리한 게 2x랑 4가 나와서 x랑 2가 나왔거든. 그럼 x랑 2가 나왔는데 아까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겠지. 그럼 x는 2보다 클 때 성립한대. 우리가 누구 중에서 보고 있냐면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2보다 크면 다 성립한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2보다 큰 값이 다 해가 되겠지. 그래서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와 3번의 경우를 다 합해봐야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값이 누군가를 알아본 게 되거든. 그러므로 최종 답은 성립하는 걸 다 포함시켜 봤더니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는 성립하지 않고 여기 나온 답 얘들이 다 성립하는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이 1이 아니면은 아예 1이 아니니까는 그냥 1보다 작냐 크냐만 가리면 되는데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 이것만 가리면 되는데 밑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1인 경우도 따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지수부등식인데 얘는 부등호의 방향을 잘 신경 쓰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 부등식은 항상 방향의 문제인 거다.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 건지. 근데 우리가 지수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어떨 때가 증가함수고 어떨 때가 감소함수인지를 알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가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일 때가 감소함수임을 알아. 증가함수일 때는 크기 방향 그대로, 감소함수일 때는 크기 방향 반대로 설정해 주면 된다. 그리고 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지수 방정식과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한다. 다만 치환할 때는 꼭 범위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밑이 얼마인지 안 밝혀졌을 경우에는 구분하는 조건이 한 개가 더 있다. 왜? 1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1일 때도 포함이 되어서 세 영역으로 나누는 거지. 0과 1 사이. 1일 때, 1보다 클 때. 그렇게 따져줘야 한다.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얘들을 응용해버리면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기본 내용들은 어렵지 않을 거거든. 잘 이해하시고 따라서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잘 다져서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